뭘 생각이야? 그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들어갈게요. 주제부터 써보겠습니다.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은 세련된 사고를 갖게 한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죠? 너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튜브 영상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했을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옷 영상 같은 거, 패션 하나 같은 거 막 보잖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다 패션 관련된 영상만 엄청 뜨는 것도 알고 있지.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알고리즘. 그런 것 때문에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글입니다. 온라인 검색의 알고리즘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가진 체험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옳은 것 확인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신뢰가 맞지 않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 이런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무시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게 어떤 거냐면 필터 버블이라는 거야. 이 필터 버블이 뭐냐면 동의하는 자료에만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는 자료에만 노출이 된다. 이게 필터 버블이고요. 이것에 대한 효과가 최적 효과와 최악의 효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거든요. 최상 효과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좀 쓰는 정보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보호를 받는 역할이 있고요. 최악의 결과는 어떤 거냐면 그 법을 밖의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대요. 상상조차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결과는 최선으로 나타날까 최악으로 나타날까? 최악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결과가 참담해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만든 세계가 전 세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 이해되셨죠? 해볼게요. 인터넷 활동가인 이 사람은요, 주목했어요.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의, 주, 동, 어떻게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조장을 하는지 무엇을 조장해요? 우리 인간의 경향성을 어떤 경향성이죠? 움켜쥐고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경향성이죠. 근데 어떤 모든 것이냐면 모든 것이야. 무엇을?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신념이 신념을 확인시켜주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경향성이에요. 일단은 문법적인 거 먼저 보면 아까 나왔던 의주동 간접을문 나온 거 주의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앞에 있는 대신데요. 이 대신요. 뒤에 있는 문장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네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앞에 띵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위치로 바꿔 써주지는 않아요. 띵으로 끝나는 친구들 위치로 바꿔 써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페리시라고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요 친구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친구가 뭐 띵이나 전체 표현 같은 것들이 아니죠. 위치, 대 둘 다 가능합니다. 반면에 조용히 무시하는 정보는요. 어떤 정보? 정보를 무시하는 거네요. 미안해. 정보를 무시하는 거네요. 어떤 정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뢰에 맞지 않는 정보를 무시하면서 접속사 나왔고 ing 나왔어요. 이거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그리고 여기 나오는 that은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고요. 첫 번째 문장 문법도 바꿔 해석도 다 해봤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야? 약간 어려울 수 있어.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인터넷 활동가인 이 사람은요, 어떻게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신념을 확인해주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경향성을 조장하는지에 대해 주목했대요. 반면에 정보는 무시를 했대요. 어떤 정보를 무시했어요? 그러한 신념과 맞지 않은 정보를 무시했대요. 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옆에 쓴 이 내용을 좀 어렵게 풀어서 쓴 거야. 첫 번째 문장 주제 문장이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우리가 가지고 오랜 시간을 해주고, 그다음 우리의 신념과 맞지 않는 그러한 정보들은 무시하게 하죠. 무시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념들이 옳걸 확인시켜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온라인 검색을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밤늦게 잠을 자는 것이 좋다. 라는 걸 내가 검색을 했어. 그리고 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밤에 이제 보통은 다들 이제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 생체 리듬 때문에. 근데 아니다. 나의 생체 리듬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나의 생체 리듬은 밤으로 활동을 하는 게 내 생체 리듬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다가 막 쳐보는 거야. 유튜브 그런 유튜브만 보고
검색도 그런 검색된 정보들만 보는 거야.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게 좋다라는 그 정보들을 다 무시해버려. 그리고 나한테 보여주는 정보들은 다 어떤 거냐면, 야행성도 괜찮다. 라는 거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 계속 그러한 정보들만 계속해서 접하면서, 이거 봐. 인터넷에서도 다 이제는 야행성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잖아. 내 신분이 역시 옳았어. 라고 내가 확인해보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네. 그 내용을 지금 1번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제 문장이에요. 좀 길게 나온 주제 문장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셋업 설치를 한대요. 무엇을 설치하냐면, 소위 말하는 필터 버블이라는 것을 설치해요. 우리 자신 주위에. 콤마 나오고 웨어 나왔네요.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고요. 이 필터 버블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거야. 오직 어디에만? 그 자료에만, 어떤 자료예요? 우리가 동의한 그 자료에만 노출이 되는 거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위치로 바꾸고요. 여기 나오는 that은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지시 형용사예요. 뒤에 있는 이 친구 끊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접속사 아닙니다. 접속사 아니니까 관계대명사 같은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기 where 나오는 문장들도 빈칸으로 뚫릴 수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이유는 이게 필터 버블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야. 이해됐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요. 챌린지네.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데요. 이의제기를 받지 않아요. 맞죠? 내가 내 정보가 나한테 맞는 정보만 계속해서 찾으니까 내 의견에 이의제기할 정보들은 없어. 이의제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결코 뭐 한대요? 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어떤 기회예요? 인정할 기회예요. 무엇을? 존재, 다양성과 존재에 대한 그 존재를 인정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세상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라는 건데 나는 믿지 않아. 왜? 내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화면들은 다 야행성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야행성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 그거는 그 사람과 나의 그러니까 누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잖아, 생각 자체가.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냥 쟤는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린 달라가 아니라 쟤는 틀렸어라고 생각해. 왜? 내가 보는 정보들은 다 그런 정보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차이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래요. 어떤 방법?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거 뭐야? 개소리야. 3번 문장 무관한 문장이네. 이거 나 왜 해석했니? 지울게요. 뜬금없죠, 갑자기. 그래서 in the best case 가장 좋은 최상 시나리오에는 최상의 경우에는요. 우리는요. 순수해. 그리고 보호를 받아. 그러니까 세상 모르고 그 세상의 보호를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나쁜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과격화되는 거야. 뭘로? 극단적인 시각으로. 과격화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시각으로. 분사구문입니다. unable. 콤마 나오고 이거 형용사잖아?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앞에 잉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게 된대요? 상상할 수 없게 된대요. 삶을 어떤 삶? 특정 법을 밖의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된대요. 그 결과는요, 참담해요. 그 결과는 디제스트러스. 참담합니다. 거의 재앙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지금부터 합니다. 어떤 예시가 나왔냐면, 지적 고립과 진실한 왜곡이, 근데 어떤 왜곡? comes with, 따라오는, with believing이니까 믿게 되어 따라오는, 믿게 되어 따라오는. 무엇을 믿게 되는 거죠? 이 believe의 명사절 목적어죠. believe의 목적어죠. 무엇을 믿게 되는 거냐면, little world, 그 작은 세계가 우리가 만든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작은 세계가 전 세계라고, 그냥 그 세계 자체라고 믿는, 믿게 되어 따라오는 진실한 왜곡. 여기 나오는 대또 주격 관계 대명사 위치. 여기에는 이 대신에 명사절 접속사니까 위치 같은 걸로는 못 바꾸고요. 여기 뒤에는 목적어 얘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위치나 대수로 바꿀 수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결과가 안 좋다 이거야.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시는 당연히 이 마이너스에 관련된 예시가 나오겠죠. 지적 고립과 진실한 왜곡. 진실하다 그래서 좋은 왜곡이 아니에요. 어쨌든 왜곡이야. 왜곡이 있대요. 작은 세계가 있어. 우리 스스로 만든 작은 세계가 이게 전부야라고 믿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행성이 괜찮아라는 게 나의 세계야.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야. 이해되셨어? 어려울 거 없었고요.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오늘 4개 다 할 수 있으면 한다. 어,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함축을 알아내야 한다. 왜 문 같은 것들 보면 예를 들어서 시급이 있겠지만 소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되게 풀어져서 성격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도 알고 보면 다 웃긴 의미가 들어가 있고 뭔가를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시작할게요.
문학 작품들은 암시하고 함축한대요. 근데 그러나 여기서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나 언제 또는 누구에 의해 쓰였는지에 따라서 직접적인 진술도 포함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매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우리 너네 중국생 아마 막 배울 텐데 막 관동별교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다 하고 이 말인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말들이 정말 나오잖아. 그게 다 뭐 때문이야? 한국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 당시 문화가 그거는 그 당시 모든 시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쓴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얘들아 요즘에 그렇게 글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망해. 안 팔려. 언 중요해. 왜냐면 요즘에는 다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 누구나 중요하죠. 사람이라서 누구는 직접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어렵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글이 되게 쉽게 특히 각성 있게 이제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수 있겠죠. 직접 다 풀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언제 누구에 의해 쓰였는지에 따라서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기도 해야 하지만 한 번 더 하지만이 나와요.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했다고 했지 뭐 문장이 직접적인 진술로만 이루어진 문학작품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건 없어요. 라도 무조건 암시나 함축적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해석해야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거의 첫 번째는 어떤 걸 얻냐? 분석적 우리가 그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분석적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당연히 텍스트를 이해하는 기량이 또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넘어가요. 이거 순서 어떻게 되죠? CBA. 그래서요, 문학 작품은요, 그 본질상 문학 작품은 암시한대요. 무엇을 암시할까요? Rather than explain,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은 함축해요. 진술보다 그들의 주장을 뚜렷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두 번째, 이런 넓은 일반화는요. 그러나 나왔죠? 이게 첫 번째 그러나예요. 첫 번째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 문학작품에는 암시나 함축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나왔잖아. 첫 번째 그러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넓은 일반화는 의미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의미하지 않냐면 그 작품이 문학 작품들이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부정부정이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지우고 나면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어? 맞지?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직접적인 진술도 있다 이거야. 직접적인 진술도 있다. 그게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들이 언제 그것을 쓴지, 그들이 쓰여졌는지니까 얘는 그 직접 작품들이 되겠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그 작품이 쓰여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문학 작품이 포함되었는지 컨테인. 아, 여기까지만 묶어야겠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언제, 뭐, 그들이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문학 작품은 포함할 수 있대요. 무엇을요? 양의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을 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레서니까 더 적은 양의 암시와 뭐 진술들을 포함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진술은 엄청 많은데 함축은 작다 이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것이 나와요. 하지만 whatever 복합관계 대명사고요. 이 친구 노를 왓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꿈을 보여주기에 작품의 보여주기식, 말하는 것의 보여주기식의 비율은요. 여기에 is 생략된 거고요. 왜냐면 동사가 없잖아.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사인 is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존재한대요. 항상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어떤 것이 존재하냐면 폴이니까 의미상의 주어고요. 이 친구는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해석해야 하는, 독자가 해석해야 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대요.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3번까지는 진술이 많고 함축은 적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4번에서 그렇다고 해서 암시가 아예 없어. 그것도 아니야. 알겠죠? 암시다. 독자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한대요. 그게 그러므로 이 친구는요, 주제 문장이기도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용 문장으로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요, 물어요. 질문을 한대요. 어떤 질문을 해요? 좋은 질문을 한대요. 그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는가라는 거야. 그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는가. 이러한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이냐면 접근하는 방법, 문학
해석에 접근하는 방법. 또는 또 애드 나왔죠. 이러한 방법으로써 어떤 방법으로써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는 방법으로써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는 방법으로써 무엇을 생각하는 거? 텍스트의 함축에 대해 생각하는 거. 그럼 친구들 5번 문장 지금 무슨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주제 문장이고 사백 문장으로도 나올 수 있다며. 그리고 연결다가 지금 더스라는 인과 연결서 나왔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더스 문장? 5번 문장. 이제 해석 어려우니까 집에 가서 해석 연습하는 걸 많이 해야 돼. 알겠죠? 복습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대. 근데 그게 어떠한 방법이래요? 문학적 해석에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이 암시가 무엇이지라는 걸 이해할 뭘할 수 있다고 문학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야지만 문학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야? 텍스트의 함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는 방법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 질문을 해석하면 우리가 그 암시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6번 갑니다. 앞에 완 나왔네요. 목적어 없으니까요. 완 나온 거 체크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무엇을 그 텍스트가 함축하는지는요, 종종 흥미롭대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작업을 알아내는 이제 작업은요, 그 텍스트의 함축을 알아내는 작업은 시험을 한대요. 무엇을? 우리의 분석적인 능력을 시험한대요. 무엇을 텍스트가 제시하는지를 고려함에 따라 우리는요, 얻어요. 무엇을 얻죠? 기량을 얻게 되는데요. 어떤 기량이야?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 기량을 얻게 된대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38. 오늘 끝내자. 자연식품이 아닌 보충제로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야. 우리 보통 이제 뭐 영양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먹는 거 있니? 뭐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먹기는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래는 어디에서 얻는 게 제일 좋냐면 자연식품에서 얻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얻어요? 영양제, 보충제를 통해서 얻는 거야. 근데 그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많은 영양소는요. 자연 식품 섭취가 좋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
보충제 섭취에 대한 보충제를 섭취할 필요성을 느낀대요. 다 대단하게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보충제를 통해서 그냥 영양소를 얻어가는 거지. 보충제는 보충제가 여기서는 이제 뭐 더 많은 에너지도 주고 감기도 막아주고 피부도 좋게 해주고 모발도 건강하게 해준다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음, 사람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먹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보충제들은 어때? 인위적이야. 그리고 완전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오염되었어요. 또는 라벨에 없는 성분이 포함이 되었대요. 라벨. 여기 내 펜을 잃어버려서 옛날에 쓰던 펜 가져왔더니 고장난 거. 글씨가 이상해. 40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잃어버렸어. 나 맨날 이래. 내가 그렇지 뭐. 놀랍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나온 게 단백질 보충제를 우리가 한 100몇 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10%에서 뭐가 나왔냐면 중금속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라벨에 있었을까? 중금속이 있다고? 당연히 없었겠지. 근데 중금속이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 단속과 규제가 없으면 보충제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건 독이 될 수 있다.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요. 최고의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양소들은요, 더 잘 흡수된대요. 그리고 사용된대요. 뭐에 의해서? 신체에 의해서. 어떻게 했을 때? 섭취되었을 때. 이것도 분사구문이야. 접속사 플러스 PP 나왔죠? 분사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고요. 여기에 생략된 건 뭘까요? 제일 어리죠? 이유는 요 친구 주어로 나온 거고요. PP가 나왔을 때는 비동사 생략된 거니까 비동사를 살려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분사구문 만드는 거죠. 들이 섭취되었을 때 홀푸드는요, 자연식품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식품으로부터 섭취되었을 때 뭐 대신에? 보충제 대신에. 그때 우리 몸에서 더 잘 흡수되고 우리 몸에서 사용이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박이 나오죠.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느낀대요. 필요를 느낀대요. 미안. 필요를 느낀대요. 어떤 필요? 약을 먹을 필요, 파우더를 먹을 필요, 그리고 보충제를 먹을 필요를 느껴요. 이러한 시도로 어떤 시도냐면
영양소를 얻을 시도로. 그리고 채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갭을 채우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식단에서 그 갭이라는 건 뭐야? 내가 먹어야 하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를 다 섭취 못한 그것들을 우리는 갭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건강 섭취량이 비타민 건강 섭취량이 100이라고 치자. 근데 내가 식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식품 얻을 수 있었던 건 50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이 50이 갭이 되는 거고요. 이 갭을 어디에서 채워요? 우리는 보충제에서 채운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바란대요. 이것을 바라는데, 그들이 주기를 바란대요.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어야 하고요. 그들이 막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뭘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향상시켜야 돼. 우리의 피부와 머리를. 이게 보충제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효과야. 사람들이 기대하는 효과예요. 근데 여기 주목하세요. 요지입니다. 지금부터 주제예요, 주제. 실제로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보충제들이 인공적이야.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는 완전히 흡수되지도 않아요. 너의 신체에.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내용이야? 대부분의 보충제들이 인공적이다. 마이너스. 신체에 흡수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안 좋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지입니다. 실제로는 좋지 않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 49 해볼게요.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은요? 포함시킨대요. 오염되었대요. 그들의 물질이 다른 물질들로 오염이 된 거야. 그리고 포함한대요. 어떤 성분? 라벨에 적혀져 있지 않은 성분이에요. 이거 PP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6번에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사원들은요, 보고했어요. 조사원들의 연구가 찾아냈죠? 무엇을 찾았죠? 중금속을 발견했대요. 중금속을. 40%에서 134개의 브랜드 그 단백질 파우더를 시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40%에서 중금속이 나오게 됐어요. 단속과 규제가 거의 없다면 여기는 그래서 빈칸 뚫릴 수 있겠죠. 거의 없으면 어때요? 보충제는 도박이며 대가가 크대요.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도박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좋지 않다. 결론은 뭐예요?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 됐죠? 오늘 내기 다 하자.
총 에너지는 불변이지만 운동과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네 운동 뭔지는 알죠? 운동 에너지고요. 위치 뭔지는 알죠? 위치에 따른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게 총 에너지입니다. 안 씁니다. 물론 진공 상태에서. 여기 좀 빠진 것 같아. 진공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죠. 총 에너지는. 다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 에너지가 100이라고 쳤을 때 운동 에너지 10, 위치 에너지 90으로 100일 수도 있지만 운동 에너지 50, 위치 에너지 50으로 100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얘는 불변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요. 운동과 관련 있는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는 뭐예요? 위치 에너지는요, 저장이 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총 에너지는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요, 총 에너지가 불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요, 불변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불변한다면 총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면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어때요? 항상 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흔들리는 축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추가 막 흔들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흔들려요? 이건 안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막 추가 이렇게 흔들리죠?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달려 있었지만 예를 들면은 갔다 왔다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봐봐. 여기 고점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수가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을 때는 이거 운동 에너지 몇일까? 수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오케이. 갔다가 멈췄지. 그리고 내려오잖아. 이해돼? 운동 에너지 몇? 0이야. 그리고 뭐 총 에너지가 100이라고 쳤을 때 위치 에너지가 100이야. 이럴 때는. 최고점일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때는 운동 에너지 0이에요? 얘 움직이고 있잖아. 여기 최고점일 때처럼 멈춘 게 아니라 아랑선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쳐보자. A, B, C라고 할게요. A, B, C라고 할게요. A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B에서는 어때요? 운동 에너지가 뭐 예를 들어서 30, 위치 에너지가 70 이렇게 우리 대입 만들 수 있겠죠? 그럼 C는 어떻게 될까요? 뭐가 더 클? 운동 에너지가 얘네보다는 조금 더 커질 거야. 뭐 50이라든지 위치 에너지도 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100이 맞춰진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이해되셨죠? 통이 이해됐어? 좋아요. 비우고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흔들리는 수가 있는데 이 수가 최고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0, 위치 에너지는 100일 수 있어. 근데 그 이후에는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죠. 요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미안. 얘는 5번 정답이었고. 그래서요, 일반적으로는 요거 다음에 다 외우세요. 운동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래요. 어떤 에너지일까요? 연관된 에너지죠. 관련된 에너지야. 운동과 관련 있는 에너지래요. 반면에 위치 에너지는 나타낸대요.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 저장되는 에너지. 물리계에 저장되는 에너지예요. 위치즈 나왔죠? 얘는 동반 생략 가능합니다. 게다가 총 에너지는요, 항상 변하지, 보존이 된대요. 항상 보존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그냥 개념적인 설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나 총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한 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의 그 일부는요, 총 에너지의 부분은요, 운동과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바뀔 수 있대요. 항상 주제예요. 여기서부터는 예시가 나옵니다. 상상해봐. 추를 상상해봐. 어떤 추예요? 스윙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추를 상상해봐. 앞뒤로 흔들리는 추를 상상해봐. 이것이 흔들릴 때, 이것이 흔들릴 때, 이것은요, 어, sweep out, 쓸어내리듯이 움직인대요. 쓸어내리듯이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속도가 줄어들죠? 뭐 하면서 이것이 가까워지면서 어디와 최고점과 콤마 뒤에 나왔고요.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추는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에너지는 완벽하게 주어진대요. 어떻게 주어져요? 위치 에너지로 주어진대요. 위치 에너지 형태로 주어진대요. 그리고 5번 봐요. 7번 문장. 그러나 얘 지금 3인 문장으로 나왔죠? 이유는 그러나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나온 거야. 이 짧은 순간의 멈춤 이후에 추는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총에너지의 비율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주어져요? 위치 에너지로 주어진대요. 아니, 운동 에너지 형태로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아까는 운동 에너지가 빨랐잖아요. 얘는 총 에너지에서 일부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에서 일부가 이 운동 에너지로 갔다는 얘기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총 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총 에너지의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총 에너지는 일정하기 때문에 100으로 일정하잖아. 그쵸? 근데 어쨌든 그 에너지가 가지고 있던 게 아까는 운동이 0이었고 위치가 100이었잖아요. 그리고 총이 100이었잖아. 그러면 위치가 어차피 총이었단 말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셨죠? 요 에너지의 일과 운동으로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가 그렇다고 해서 막 비율이 바뀌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언제나 불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총 에너지라고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총 에너지는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라고 바꿨어도 무방하겠죠, 당연히. 그래서요, 그 추가 흔들리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끊임없이 변한대요. 서로서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뭔 내 질문 했는데 이렇게 시간 남았어, 우리?